예,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빨간불이 켜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시중에는 우리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수활동 때문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 거 혹시 듣고 계십니까? 네, 세무조사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가 얼마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493. 내년도 편성이에요. 515조. 예. 재정 적자는 얼마입니까? 26조. 예, 25조. 예. 뭐 자세한 걸 제가 총리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어렵다는 부분 잘 정부도 알고 계시고, 우리 기재부에서 잘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시중의 여론을 포함해서 기재부 이 차관님께 자세한 내용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 진도율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수준입니까? 작년도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으로 그렇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저희 추경 대비해서 한 7조 내지 8조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수준이라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산 유발 효과가 없는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산에는 아주 특단의 긴축 재정 또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정 총량을 결정할 때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감안을 해서 총량을. 본 의원이 한 며칠 우리 기재부에서 작성한 내년 예산 편성 보니까 불효불급한 예산, 이벤트성 예산, 효과 없는 예산 줄일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예산의 특단적인 그런 비상한 각오가 없는 예산 편성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왔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리 이 차관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에스키모인이 말이죠. 늑대를 잡을 때 제가 좀 이 표현이 가격할지 모르겠는데 칼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술록 피를 묻히나면 늑대가 피냄새 와서 맞는데요. 그러면서 그 피를 핥아 먹으려고 늑대 해로 이렇게 핥아 먹다가 나중에는 자기 피가 칼에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다가 보면 결국은 과다 출혈로 늑대가 죽게 되고 그것을 에스키모인이 털을 사용하고 고기를 확보한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515조 또 사실 거기에 공공기관에 500조가 되는 또 부채 또 공공금융기관 부채 또 100조 정도 그죠? 93조잖아요. 그 표현하면 1100조가 넘는 예산은 GDP 대비 70% 이상입니다. 심각한 건데 우리 정부가 지금 보는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보면 문외한인 제가 봐도 너무 안이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 지금 국가 채무가 515조는 OECD에 대비하면 낮은 거다. 이제 36%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산 전문가들이 대통령님이나 총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부실한 재정 건전성을 만든다. 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당국으로서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한 번도 경시한 적이 없고요. 저희도 내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부채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세와 재정 지출이 확대된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성장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재정 어떤 살림을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살림을 가서 하여튼 재정 건전성 유지도록 하는데요. 다만 재정 건전성을 단기간 내에 회복할 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볼 때 그런 거 아주 비상한 각오의 예산 편성이 없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생산 유발 효과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더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외국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있잖아요. 외국 기업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직접 뿌려지는 돈들,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의무 이행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는 잘라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도 어제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기조연설 때 했습니다만은 이벤트성 예산, 불필요한 국제학술대회 하는데 우리가 무슨 비행기 값 다 주고 말이죠. 숙박료 다 주고 말이죠. 이런 흥청망청한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경기 좋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지금 현미경을 봐야 됩니다. 효과 없는 R&D 연구 개발 예산 중복되는 것 많습니다. 경험 없는 제가 봐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우리 예산 바가지가 표 안 나게 새는 곳이 너무 많다. 표도 안 납니다. 차라리 국민이 펑 나면 눈을 보고 우리 기재부에서 조치하시겠지만은 이 예산 바가지가 국민한테 이렇게 뿌려져서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돼야 되는데 나중에 정작 바가지에는 357조 돈이 있는데 뿌리려고 보니까 표도 안 나게 바가지가 세 가지고 정작 뿌리려고 보니까 얼마 안 되고 말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산재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이전용 절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시라. 사실은 이전용은 국회가 편성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유가 있다면 써야죠. 이전용 통제를 좀 철저히 하고 예산 남용 또 복지예산 누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징계할 게 아니고 아주 엄격한 싱가포르 이런 나라 같이 이런 제도, 집행잔액 사용 지침서 있습니까?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얼마 좀 나왔죠? 매년 한 4조, 5조 나오죠. 예. 그건 불용액, 집행잔액 관련은 한 매년 일반의 기준으로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기재부가 한 푼이라도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데 좀 써야 된다. 물론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정말로 예기치 않은 재해도 생길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기재부가 단 100억이라도 좀 이렇게 불구한데 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비상한 노력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준다면 국가 채무가 증가되더라도 이해를 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 보인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준칙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정 준칙.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페이고 원칙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련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제 불용액을 해서 정부 부처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강제불용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했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달을 했습니까? 네. 각 부서별로? 아니, 시달하기보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죠? 불용을 강제로 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SOC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 있는 고용 창출 가능한 그런 데 좀 더 많이 투입하시고, 잘 보시면 단돈 100억이라도 단돈 내라.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남 진해 김성천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 장관, 차관 나오셨나요? 예, 차관 나와요. 차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 질문도 드릴 겁니다. 장관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산자부 차관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10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총 20개 사업이 5곳만 개발되고 나머지는 진행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해가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을 오늘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개발도 지역 편향적으로 되고 있다. 지금 개발이 완료된 5곳만 하더라도 부산이 4곳, 경남은 1곳, 개발 진행 중인 7곳도 부산이 4곳, 경남이 2곳, 미착공된 것은 전부 다 경남 지역이고 부산 2개고, 이렇게 불균형 지역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취지 자체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적으로 아니 그 지역이 지역 개발되는 내에서. 지역이 차관님 개발되는 지역이 주로 어느 구역입니까?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부산 쪽이라든가 이쪽이 좀 많이 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야 할 원래 곳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그 땅이 부산시랑이 경남 지역 땅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 침해당하고 거주지를 이전하고 생계로 쓰던 어장과 농토는 다 내어주고 거기에 고속도로 다 만들고 하는데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디다가 개발을 집중적으로 합니까?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그 부산 신항 개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부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해도 됩니다. 이런 중에 95%까지 지작물 조사까지 하고 1년 남았는데 이 단계에서 정부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개발 지정을 포기합니다. 마천지구와 2009년 올해 8월 달에 가주 보배지역 차관님 아십니까? 예. 우리 주민들에게는 수용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모든 재산권은 동결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아니 아이들은 대학 보내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땅은 매매가 안 되니까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빚내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정작 수용되면 그 돈 나오면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어려운 빚만 지고 했단 말이죠.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용도 되지 않은 이 땅을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했지만은 상업지구, 택지지구로 해서 멀쩡한 농사만 짓는 땅을 토지세를 올려서 심지어는 6배까지 세금을 부과해 갔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부과된 토지세를 돌려달라 하니까 소송을 하여라. 소송하면 그것도 우리 서민들이 무슨 돈으로 소송 비용을 또 댑니까?
국가가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총리님? 부총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이 개발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된다, 걱정 하지 말라 하니까 축사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 축사를 또 내어야 되니까 또 돈을 빌려서 다른 곳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 또 땅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돈은 또 은행에서 빌리고 결국은 안 한다 하니까 그 자리 눌러 앉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방치하고 또 무시하고 신뢰를 잃고 하는 부분에 정말로 한심하다. 국민이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렇게 양보하고 기다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폐해가 크고 10년 동안 재산권 침해당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허황된 꿈만 심어줘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품적 생각만 나게 해서 지금은 허탈감, 상실감, 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폐해를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이라든지 특히 지난번에 세금을 진짜 부당하게 과세한 것은 소소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그 개별 주민들께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살펴보시고 아무리 작은 돈이고 거기 뭐 250가구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우리 서민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50달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10년 지난 지금 유치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산자부 차관님.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예, 16억 불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지금 미착공된 8개 구역은 내년도 8월 14일까지가 실시계획 승인 마감 날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까지 전부 다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되면, 신청이 안 되면 또 이것이 또 개발구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또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일들이 또 생긴다는 거 유념하시고 부총리님, 산자부 장차관님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2안민터널에 대해서 작년 예결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 조기 착공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으로 진해 마산 장흥이 통합되고 하나도시가 되고 또 부산 북한에 있던 물동량이 진해 신항으로 대부분 옮기면서 창원 국가 산단으로 물동량이 상당 아마 거기 나오는 2분의 1 물동량은 우리 국가 산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터널 통행량이 6만 대입니다. 보통 4차로 터널 통행량 적정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국토부 장관님? 네, 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4만 5천 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6만 대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마산 진해 통합되면서 일자리는 창원에 또 거주지는 진해로 이러다 보니까 소통량이 과거와 완전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항이 물동량이 부산 북항에서 신항 쪽으로 60, 70% 오다 보니까 국가 산단으로 움직이는 대형 화물 트럭, 컨테이너가 도심지 토로를 통과하면서 주민생활 폐해와 환경 오염과 또 출퇴근 시간 등등에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까지 실시 설계가 끝나는데 내년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거기 제2안민터널 실시 착공 예산을 꼭 반영을 해서 주민생활 피해와 물동량 소통을 위해서 좀 하는 게 맞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예. 우리 거기 에너지 상징타워로 경남 창원에 솔라파크라는 전시동 만드는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이번 예길위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 에너지를 어떻게 전략시킬 것인지, 에너지와 생활관계는 무엇인지, 그린 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솔라파크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올 3월 달에 완공하였는데 정작 그 안에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할 전시동은 텅텅 비워놨어요. 왜? 예산 없다고. 이것은 사실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이다. 차라리 같이 이렇게 가도록 하든지 돈이 없으면 차라리 늦게 아예 오픈하는데, 지금 건물은 오픈해서 사람들이 휴일 같으면 약 7,000명 수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국가가 원하는 에너지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홍보할 전시동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행정이 손발이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조그만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용 의원님